확률 변수 x가 나온 두 눈수의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A에서의 확률값은 B에서의 확률값의 4배이고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36AX 더하기 B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두 눈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가능한 건 뭐 있어요?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는 0 나오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 나오실 거고요. 세 번째는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되지?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0이려면 두 눈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일 거 아니야. 주사위 2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36분의 6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눈수가 차가 1이 되려면 첫 번째로 가능한 게 뭐야?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있는데 자리 바꾼 것도 있을 거 아니야? 36분의 10이겠지 뭐. 자, 그 다음에 두 눈수가 2였을 때는 1, 4, 2, 4, 3, 5, 4,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서로 자리 바꾼 거 있을 테니까 8가지 나올 거 아니야. 36분의 8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또 뭐겠어요? 1, 4, 2, 5, 3, 6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 36분의 6이 되실 거고요. 딱 봐도 2씩 줄어드는 느낌 납니다. 36분의 4, 36분의 이제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해주면 다 더했을 때 36이 되는지만 볼까요? 16, 24. 잘 되죠. 그치? 분자 다 더해주면 36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서의 확률값이 B에서의 확률값의 4배인 거 찾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보이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질문하시고 좀 반성하시고요. 자, A가 2, 그치? 자, B라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5지 뭐. 그치? 그럼 36AX라는 게 뭐야? 당연히 2에 72X 더하기 5값 계산해라. 자, 제가 확률 분포표도 그려드렸으니까 평균값 계산하시고 72배 하시고 5 더해주세요. 됐죠?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를 보니까 F에서 F로,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 함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1도 1, 2,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맞아요? 2도 1, 2,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5의 5제곱이 전체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곱하기 F3이 4일 확률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모칸 조건을 꼭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모칸 조건을 보면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2F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들 중에서 F2 곱하기 F3이 4일 확률 계산이 잘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얘들아,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기껏해야 얘네들의 함수값은 1부터 5까지만 가능해요. 5까지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최대랑 최소를 빼봤자 최대가 5고 최소가 1이었다 하더라도 두 녀석의 차는 4밖에 안 되겠지. 자, 제 말 이해돼? 두 녀석의 차는 4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자, 그러면 EF1이라는 녀석은 기껏해야 4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F1이라는 친구는 1 아니면 2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얘가 최대가 4까지라고. 그럼 F1은 2 이하의 값만
녀석만 가질 수가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F1은 1 아니면 2라고.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F1이 1이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F1이 2였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겠어? 최대라는 녀석에서 최소를 빼줄 식값은 얼마가 돼줘야 된다? 2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런데 이미 F1이 1이야. 이미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자체가 1이야. 맞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뭐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1로 결정돼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뭐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까? 3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치역에는 3 하나 있는 상태고 1도 일단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말 이해돼?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값은 함수값으로 선택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할게. 아이고. 1, 2, 3, 4, 5 1, 2, 3, 4, 5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함수값 4랑 5는 선택 못하고요. 1은 지금 1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되죠? 그러면 2, 3, 4, 5라는 친구는 변환이 1, 2, 3이라는 녀석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적어도 이 4개는 무조건 3을 꼭 선택해주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3 빼고 1, 2 중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만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제곱에서 1, 2에만 대응되는 경우 2의 4제곱을 뭐 해주시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자, 돼?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답 구해놨고요. 자, 이번에는 F1이 2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이 2였을 때는 최대에서 최소를 빼준 게 반드시 4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고요. 자, 그러면 두 최대 최소 차가 4가 되려면 무조건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5에서 1 뺐을 때만 4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라고 돼 있고 일단은 5도 적어도 한번 택해줘야 되고 1도 적어도 한 번은 택해줘야 돼요. 제 말 이해됐죠? 그리고 1은 함수값 2를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 3, 4, 5라는 요 친구 중에서 얘랑 얘에 적어도 하나씩 대응되도록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얘도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얘도 그냥 그 뭐지 분할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데 분할보다는 제 생각에 그냥 여사건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 5수에 다 대응이 돼야 되니까 5의 4제곱 중에서 자, 우리가 일단 빼줘야 되는 거 1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빼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4, 4, 4, 4 이거 빼줘야 되겠지? 4의 4제곱 괜찮아요? 또 5에 대응되지 않았을 때도 빼줘야 되겠지? 4의 4제곱 자, 그런데 둘 다 대응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중복 허용해서 중복이 돼 있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3의 4제곱은 뭐 해줘야 되겠어? 한번 다시 빼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 그 네모칸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F2랑 F3의 곱이 뭐인 걸 원하는 거냐면 4인 걸 원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칸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F2랑 F3의 곱이 4가 돼주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가? 자, 고민해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F1이 1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치역에서 우리가 최대에서 최소 뺀 게 2가 돼줘야 되니까 기껏해야 치역은 1과 3 안쪽에 있는 녀석만 가능했던 거였어.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자, 그랬을 때 F2랑 F4, 3의 곱이 4가 돼주시려면 2밖에 안 되겠죠.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인 상태에서 두 함수값의 곱이 4가 돼주려면 둘 다 2를 선택했을 때 1밖에 안 된다고.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쉽죠? 1, 2, 3, 4, 5 1, 2, 3, 4, 5니까 일단은 1은 1로 갔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간 상태에서 우리가 4랑 5라는 함수값만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데 요 세 개 값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되 3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럼 4라는 친구도 3개 중에 하나
곱하기 얘도 3에서 이 친구 3 제외한 1과 2에만 대응되는 2 곱하기 2 요 5가지 이건 빼주셔야 됩니다. 빼준대. 분자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5가지 해당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F1이 2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게 4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인 상태예요. 자, 근데 F2 곱하기 F3이라는 친구가 4가 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능한 게 뭐 있습니까? 얘 2, 2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치? 또 1, 4도 가능하죠. 제발 이해돼요? 또 뭐 4, 1 이것도 가능하죠? 맞아? 뭐 근데 이거나 이거는 같은 경우의 수로 나올 테니까 요거 계산해서 곱하기 2 해주는 걸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1, 2, 3, 4, 5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1은 2를 선택한 상태고 2도 2를 선택한 상태고 3도 2를 선택한 상태이니까 4랑 5는 무조건 1과 5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최소값 1이고 최대값 5인 거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여기에 대응되는 건 2팩이지 2팩.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자,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과 4일 때도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 2가 1로 갔고 그 다음에 3이 4로 갔다. 그 다음에 1은 2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4랑 5라는 친구를 함수값 선택을 해줄 건데 적어도 5는 선택이 돼줘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5개 중 아무거나 하나 5가지 얘도 5가지 중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수에 대응되는 4의 제곱 이거 빼줘야 되겠지.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9가지 여기도 9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 대충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우리 사회 봅시다. 사회는 28번이랑 30번. 문제 한 번만 볼게. 자, 보니까 정교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랑 gx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fx, gx 모두 시그마 값 같아 안 같아? 분산값 정확하게 같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 정확하게 어때? 똑같지? 평행이동 관계일 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요 정교분포 하나를 그려주면 자, 요게 이제 m이고 요거는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게 fx.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이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간 지역이죠. 평균이 이 시그마만큼 이렇게 당겨졌어요. 그래서 대충 이쯤이 이 시그마 값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 플러스 이 시그마라고 해주시고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오케이. 평행이동 관계이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 중 작지 않은 값을 hx라고 하자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우리 두 곡선 중 작지 않은 값이라는 건 두 곡선 중 큰 값 골라라 이 소리잖아. 즉 밑줄 따라가면 되는 거 알죠? 그치? 두 곡선 중에서 큰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얘를 따라가시면 되겠죠? 이런 곡선을 봐라 이런 소리네요. 자, 됐나요? 크지 않은 값, 작지 않은 값 이라고 돼 있죠? 다들 이해되지? 이 정도는 우리 뭐 수투 문제 풀 때도 맨날 나오는 거 아니냐? 수투 문제 풀 때도. 그치? 두 친구 중 작지 않은 거. 윗줄 따라가. 그치? 자, 그럼 요걸 hx라고 하자라고 돼 있을 때 hx랑 f2의 서로 다른 실분 개수는 3개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지금 초록색깔 그래프가 hx야. 그다음 f2라는 친구는요. 함수의 변수 x와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f2는. 제 말 이해됩니까?
상수함수와 hx의 교점 개수가 3개 되려면 딱 봐도 어디 그어줘야 됩니까? 이 뾰족점에서 F2가 걸려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F2라는 거는 fx라는 녀석의 2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fx와 f2의 교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2예요. 당연하죠? fx와 f2가 같아지려면 그중 x좌표 하나는 무조건 2여야 되잖아. 수빈이 이해돼? 그치? fx랑 f2의 교점은 일단 x좌표 2인 건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일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몰라. 됐죠? 오케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실근의 합은 18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지. 세실근의 합은 18이다. 분명히 저거 이용하는 걸 거예요. 세실근의 합은 18이다. 자, 그런데 얘들 잘 들어봐. 니네 여기가 2여봐. 자, 그런데 그치? 너네 이 세실근이 당연히 이 선에 대해서 뭐합니까? 대칭이죠? 그럼 세실근 합은 6이 되겠지? 18 안 되죠? 여기 이어봐. 그치? 여기 기준으로 종모양 그래프가 똑같아, 여러분. 종모양 두 개 교점 생기잖아요? 그 교점이 대칭축이에요.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면은 개소리입니다. 여기가 2예요. 자, 됐어요? 여기가 2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근의 합이 18이라면 무조건 얼마여야 돼? 여기. 세근의 합이 18이어야 돼. 그럼 중간근 얼마여야 돼? 평균이 중간근이잖아. 평균 얼마야? 세실근의 합이 18이면 6. 그치? 여기 6.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2랑 6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얘랑 얘가 대칭축으로부터 대칭이다 이 소리 아니겠어? 그럼 여기 얼마? 4. 자, 됐어요? 자, 그럼 더욱더 중요한 거. 얘와 얘의 간격이 얼마라고? 2시그마 차이 난다고. 2시그마. 여긴 m이고 m 플러스 2시그마니까.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반절이지?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그마 값은 얼마라는 소리야? 4랑 6의 차이 2죠. 제 말 이해돼서 이만큼은 시그마 차이 나야 되잖아.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m과 m 플러스 2시그마 때문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그마 값은 2. 이렇게까지 다 줬네. 끝! 자, 그러면 hx와 두 직선 1부터 7까지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부터 7까지 넓이만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부터 7까지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1은 여기 있겠죠? 네, 저기 봐.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여기가 2니까 1은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1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여긴 8이니까 대충 7까지. 그래서 여기 넓이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죠. 됐죠? 여기 넓이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니까 저라면 그냥 1부터 6까지는 F 가지고서 그 넓이 계산해줄 거고, 그치? 6부터 7까지는 이 친구, GX라는 친구에서 넓이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걸 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다 되지? 오케이, 끝. 되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30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볼게요. 1, 2, 3이 적힌 4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한개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세 수의 합을 점수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세 수 골라가지고 세 수 합을 점수로 하자. 자,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두 수의 공, 얘를 점수로 얻은 후 당연히 두 개의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시행이고요. 자,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시행의 횟수가 2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수가 서로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단 앞면이 나왔을 때는 세수합을 점수로 얻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세수합으로 가능한 것부터 우리 생각해볼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4부터 가능하죠. 세수합 1, 1, 2 뽑은 거. 그치? 그 다음에 1, 2, 3 뽑았을 때 5 가능하죠. 그 다음에 1, 2, 3 뽑으시면은 6도 가능하죠. 이렇게. 자, 될까요? 이렇게 이제 4일 때, 5일 때, 6일 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면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점수가 4점을 받으려면은 1, 1, 2 뽑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 4개 공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2C2 곱하기 1C1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1, 1, 2 뽑아야 되니까 2개 1, 2개 뽑고 하나에 2, 하나 뽑고 understand? 오케이. 자, 5였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1, 1, 3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맞죠? 1, 1, 3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여기도 4분의 1. 자, 근데 6이려면 첫 번째 1과 2, 3 두 번째 1과 2,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 있겠죠? 4분의 2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한 번 시행당 이런 확률이 나올 거고요. 자, 우리가 자 뒤에서는 두수 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가능한 게 또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4는 안 나오죠?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6 나오나요? 1, 2, 3, 6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밖에 없잖아. 1, 2, 3, 6 맞죠? 두수 곱은 1, 2, 3, 6 자, 그럼 이건 다 4분의 1이겠죠? 뭐. 그래서 1과 1일 때만 1 나오는 거고 1과 1, 잠깐만 아니지 얘들아 나 뭐 잘못했는데? 이거 왜 4가? 4일까? 40 이거는 세수합이니까 4가 맞구나 미쳤나봐 버퍼링 걸렸나봐요 죄송해요 이건 두수곱이죠 6가지죠? 6분의 지 전체 경우수가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 가지. 자, 요거는 뭐예요?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Sorry. 자,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동전의 앞면이 나온 시행의 횟수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얻은 시행의 얻은 점수가 모두 같을 확률을 계산해주세요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전체 사건을 계산해 봅시다. 사실 전체 사건은 쉬워요. 전체는 그냥 앞면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은 한 번 나오길 원한다 이 소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 3개 시행 중에서 2개의 시행 골라가지고 앞면 자체가 2번 나오는 거 2분의 1에 2번. 됐죠? 뒷사건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앞면 2번 나오고 뒷면 한 번 나오는 거 이걸 그냥 전체 사건으로 봐라 이 소리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점수가 어땠을 때? 같았을 때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총 3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첫 번째 앞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 나오고 세 번째도 뒷면 나왔을 때 요거랑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앞면 나오고 두 번째가 뒷면 나오고 세 번째가 앞면 나왔을 때 요거랑 첫 번째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 나왔을 때 이렇게로 3가지 케이스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때 1번 점수랑 2번 점수가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계산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앞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앞면에서 얻은 획득한 점수를 2번에서도 똑같이 얻어주시면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수빈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앞면, 뒷면 나왔으니까 2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먼저 쓸게요. 됐죠? 첫 번째 식 앞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두 번째도 앞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세 번째는 뒷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 앞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친구 값이 결정되면 어차피 뒤에도 바로 결정됩니다. 얘도 똑같이 4 나와줘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면이 4분의 1이 나왔을 때나 앞면이 5가 나왔을 때나 앞면이 6이 나왔을 때나
어차피 뒷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는 그냥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면은 뭐가 나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안 곱해줘도 되죠. 뒷면에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뒷면 나오면 끝이야. 자, 제 말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거 그냥 합쳐서 바로 써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고 여기 앞면이 4가 나올 확률 4분의 1. 여기도 4가 나올 확률인데 이건 어차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얘가 4가 나오면 얘도 4가 나와줘야 되니까 얘도 확률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치? 제가 머리가 멈췄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앞면, 뒷면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자, 여기 4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4가 나와줘야 되니까 4분의 1. 확률이니까 확률값은 계산해줘야지. 경우의 수라면 한 가지 이렇게 되지만 확률이니까 확률값은 곱해줘야죠. 4분의 1. 제발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5가 나왔다면 똑같이 4분의 1. 여기도 5가 나왔어야 되니까 4분의 1. 4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이 나왔을 때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뒷면은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뒷면에 어떤 확률들을 곱해줄 필요는 없어. 이거 다 가능하니까. 다 합쳐주면 1이잖아. 확률 1.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치? 앞면과 뒷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6 나와줘야 되고 여기도 뭐 나와줘야 돼? 6 나와줘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자, 제발 이해돼? 그러면 일단 앞, 뒤, 앞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해주시되 자, 앞면에서 무조건 4분의 2의 확률 나와주셔야 되겠고 뒷면은 6인 친구가 6분의 1이라는 확률이죠. 요거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앞면은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곱해주지 않아도 돼요. 되죠? 여기 앞면은 어떤 수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죠? 그럼 여기도 계산 가능하시죠?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죠? 자, 끝!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았고 혹시 수능 완성 1회 질문이 혹시 있었다면 혹시 번호만 불러주실래요? 시간 되면은 해볼게요. 일단 우리 시험 하나 보고. 다들 막 죽으려고 그러네? 죽지 마! 알지? 죽지 말라고. 빨리 질문하라고. 6번? 오케이. 그 다음 또? 8번. 또? 됐어? 이거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얘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 뭐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얼굴이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테스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 수능 완성 2회차 펼쳐주시면 되고요. 미포 시험지. 근데 수능 완성 문제 좋더라. 문제 좋던데. 이번 문제. 변형해서 꽤 많이 나올 것 같아. 특히 그 3회차 문제가 한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수능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 언급할게요. 아무튼 자, 우리 2회차 35분 정도 30분 정도 드리되 2회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상에. 그래서 시간 부족하면 5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바로